이게 1월 14일 날 만평이거든요. 1번에 가, 2번에 나. 아니, 답을 주는 거죠, 노태우가. 1번이 문제가 뭐냐면 가로에 맞는 답을 골라 답지에 써라. 60 적응평가고사. 킬링 문제인가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를 무기력으로 진압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체제의 수호자, 폭력 구사대. 답은 뭐죠? 1번에 가.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고, 체제의 수호자죠. 노동자 때려잡는 사람들 구사대가 아니에요. 체제자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렇지. 평가한 거죠. 두 번째, 올바르고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의 의식화가 필요합니까? 무의식화가 필요합니까? 무의식화가 필요하죠. 의식화 쓰면 안 되지. 첫 번째 거는 아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왜 나오는지. 이건 왜 나오냐면 노태우 정부에서 뭘 했냐. 1월 10일 날 문집 빨간 교사들을 좌천 발령을 내버려요. 문집. 딴 게 아니야. 그냥 문집을 냈어. 근데 문집을 냈는데 불온의식 주입하려고 한다 하면서 당시 기사를 보면은 충남도 교위가 문집 빨간, 노래 지도 등 교사들의 자율적 활동을 이게 의식화 교육이라고. 의식화, 폭력, 혁명 기도 등으로 몰아 관련 교사 등을 대량 자천, 인사 조치한 사실이 구조 밝혀졌다. 그냥 교사들이 당시 이런 활동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이때 교사 활동을 하실 때 아니에요? 활동을 하실쯤이 이미 끝났고. 당시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문집 발간이라든가 노래 지도 같은 거를 뭐 수업 왜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죠? 이게 이때 지금 교육 그때 문교부라고 그랬지. 네. 거기서 각 학교에 이때 불온 교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갱이 교사 정교조가 아직 뜯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좀 이따가 정교조가 뜰 때 거기 저 문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 정교조 교사 식별법이야. 예. 1번. 맞아. 1번. 촌지를 안 받는 교사. 촌지 안 받는 교사. 촌지를 안 받으면 빨강이야. 의식화 불온 교사야. 2번 늦게까지 열심히 수업에 활동하는 거 있잖아. 네. 뭐 연극을 한다든지 뭐 그런 문예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애정을 갖고 하는 학생들에게 친절한 교사,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교사. 이런 가장 해야 될 만한 그거를 모두 의식화된 교사. 교사는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폭력으로 다스려야죠. 그래 때리고 돈 받고 촌지를 받고 이게 아주 건강한 교사. 그게 믿음직하고 모범적인 교사네. 근데 그걸 거부했어. 그러면 부러운 교사야. 의식화 교사. 그럴 때였어.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면 안 되죠.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려고 할 만이죠. 무의식화시켜. 그래서 그때 이런 걸 보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김경옥이라는 사람이 뭐 보낸 글이에요. 보면은 교육 민주화 요구 시위 등 자제하자. 올바른 교사상 다시 정립하자마자 쓴 글이 있거든요. 이 글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 당시 시민들이 어떤 인식이었는지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당시 시민들 의식도 물론 이건 이제 동아일보이긴 하지만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거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좀 정말 한번 읽어보죠 뭐. 자, 오늘 읽으려고 했는데 교육 민주화를 부르짖는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교육계의 모든 비리가 문교부의 교육행정, 사학재단 측에서만 이루어졌고 교장 선출제가 아니어서 학교 행정이 잘못되고 교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는가? 교장 선출제만 이루어지고 노동 3권만 보장되면 교사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학생들은 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꽹가리를 치며
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의식화된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교사생활이라고 믿는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하며 노동 3권을 요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담보로 행정 당국과 흥정하고 있는 교사, 참된 스승이라 믿고 있는가?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멀리 있는 문교 행정의 개혁이나 교사 선출제 실시가 급선무가 아니라 교사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참된 스승이 되어야만 자식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교사는 결코 노동자나 학생, 학부모를 담보로 흥정하는 장사꾼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결코 노동자 교사나 장사꾼 교사를 원치 않는다. 노동자 장사꾼 선동가가 아닌 참 스승을 원하고 있다. 교사들이여 시류에 휩쓸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장사아치가 되지 말고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참된 결의의 스승이 되어달라. 안심하고 자식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되어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약간은 정교조 비판할 때 정교조사가 촌지를 안 받겠다. 아이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지금도 반정교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세력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지. 당장 내 아이가 학교에 가갖고 제대로 교육을 이 시험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교사 선출제 같은 거, 이거 왜 안 중요하겠어요? 노동상권 같은 거 왜 안 중요하겠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들 문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를 영향 미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부모들이.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껏 촌지를 주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잘 봐달라.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한테 또 특별한 교육을 마음껏 시킬 수 있게 해서 한동훈이 것처럼 또는 특별한 계급이 되어서 권리와 불안감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그냥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게 한마디로 교육 민주화거든요. 교육 민주화. 교육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없지. 없어요. 부모들이. 당장 그냥 내 아이가 학교에서 영어 수학 그렇지. 배워서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내가 고등학교 교사할 때 그 중경고등학교 미술 선생을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축제를 했어. 네. 축제. 그러니까 미술 시간에 그린 것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전시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막 그래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육부나 이런 데서 장려하는 거예요, 원래. 네, 원래 그게. 장려하는데 어디서 좌절이 되냐?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교장한테. 오히려. 교장한테 아니 애들 지금 시험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데 이런 축제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항의를 하면 보통 학부모들이 깨갱하는 거야. 저 교장이. 그래서 그쵸.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있었던 중경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엄종기 선생님인데 그분은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면서 적극 지지해가지고 막 필요한 거 없나 하면서 막 했어. 그 다음 해도 내가 이래 있으면 박 선생 축제 안 해? 그렇게 해주고 학부모 전화를 해. 교장 선생님 이거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진짜 교육이라. 대단한. 딱 끊어버리는 참 훌륭한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이 있으니까 전인 교육이 되겠어요, 사실. 그래. 그리고 그때 했을 때 교육부에서 와가지고 와 박수 치고 뭐 언론에서도 와서 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교장 선생님은 장학관으로 또 영전에서 가셨지. 근데 그게 가장 아까 말했듯이
적이 뭐냐면 학부모야. 학부모. 학부모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89년도 시대잖아요. 그럼 89년도에 그 학부모 밑에 이제 자란 학생 있잖아요. 학생이 학부모가 됐어. 그럼 얘네들은 안 그럴까? 이 학부모는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세태를 이제 풍자하는 거, 비판하신 그래서 거죠. 이게 80 몇 년도에지? 이게 89년 1월 14일. 1년이면 89년 그 정교조가 5월달에 나와요. 5월달에 그때 당시에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맞아요. 이때예요, 이때. 음. 이게 딱 이때 나올 때예요. 그래갖고 하늘을 보자가. 맞아요. 그때 이제 자살을 하고 입시생들이 그걸로 이제 막 엄청난 그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거의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때예요, 이때 딱.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인 뉴스 정도로 그때 입시생이 죽는 그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그 학부모들이 멘붕이 오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큰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영화로도 나오고. 맞아요. 행복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행복 선수는 그래서 막 이면 씨 나와가지고 막 그런 그걸로 일약 스타도 네.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가 떠오르네 또. 이게 딱 이때예요, 시기가. 정교조가 89년 5년 때 생기고 이때는 전교협, 전국교사협의회가 맞아. 있을 때. 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신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것도 재밌는데 표현들이 너무 재밌네. 1월 15일 날 지역 민정당 안정협의회라고 있잖아요. 지역 민정당 안정협의회. 사실은 지역사회 안정협의회라는 게 계획서가 나오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쳤다고 지역이 뭐냐면요. 정부에서 1월 10일에 나온 기사예요. 지역사회 안정단 만든다. 안정협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단을 구성한다는 거야. 각계 참여 집단민원 해결하겠다.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취지가 나쁘지 않아요.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 뭐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민정당이 자기들 인프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공격이 있는 거죠. 내무부는 10일 법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체제의 지역사회 안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하면서 이한동 내무부 장관이 이날 노태우 대통령에게 새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밝힌 지역사회 안정협의회는 행정기관과 지역 언론계, 종교계, 노동자, 학생, 유지 등 주민대표가 참여,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 사실. 이렇게 좋은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비판을 받았냐면은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죠. 민주당은 이제 김영삼이 있던 데가 민정당이에요. 평민당이 김대중이고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에서 지역협의회는 정권 침해다. 정권 침해. 그렇지.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선생님도 결국 내무부에서 백지화를 해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신 거지. 민정협의회인데 민정당 안정협의회 아니야? 그렇게. 안정협의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 제도 같은 경우 사실 지역사회에 함께 하잖아요. 이때 이거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좋게 해석하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죠. 이게 결국은 민정당 선거 앞두고 또 선거 같은 거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사회 안정협의회라고 쓰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실제 진짜 민주당 안정협의회라고 쓴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딱 써버린 거야. 그거구나. 인쇄를 뒤에 지금 그러네. 활판기로 저희 그때는 이제 이거 활자 조합해가지고 찍는 거잖아요. 네. 그 뒤에가 이제 활판기 같아요. 나 이게 무슨 이 말인지 몰랐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걸 쳤다고? 쳐버린 거야. 그러네. 솔직하게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기를 안정합의인데 뭐가 안정이야 민정당 안정이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쳐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욕 먹는 거. 아 그렇구나. 얘도 지금 뒤에 인쇄는 8인쇄 최신 식자 식자기. 최근 걸로. 아 그 말이구나 이 사람이 친구구나 이게 이렇게. 그렇지. 민정당 안정을 나와버린 거지. 아 재밌네. 예. 이 그런 거.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또 많이 나오는 기사가 그거죠. 청문회. 이때가 광주 청문회 막 진행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걱정 마.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봤어? 여기 양심 선언 중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5.18 청문회에서 당시 계엄군 중사가 나와갖고 양심 선언을 내요. 이게 1월 16일. 광주 준안마을 학살을 목격했다. 본인이 죽인 게 아니고 목격,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 공수대 중사가 양심 선언을 해요. 소령 지시로 시민 2명이 희생됐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최영신 당시 중사. 당시 이게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굉장히 큰 화제. 그렇지. 당시 그 7공수 3단대 중사로서 광주 투입됐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평민대 당사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이 기자회견 왜 하는 거냐면 전날에 제 누구죠? 전날에 그 5.18 관련해가지고 가장 책임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정호용? 정호용. 정호용이가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막 그런 식으로 발뺌하거든.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사 보면은 여기 나오죠. 정호용 나오네요. 이 최 씨가 그 정호용 장군과 최 장군이 최웅 장군이 청문회 석상에서까지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군의 명예를 위해 나왔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럼 여기 얘가 정호용인가? 이 사람이? 딱 정호용은 아니고. 아니고요. 저쪽 걱정 마. 양선을 해봤자 소용없어. 죽는다 말하는 거 없어. 그런 모습 보여온 거죠. 그래서 사실 광주 청문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여기서 1월달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리고 1월 18일. 난 이건 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노태우 정부에서 나왔던 모습들을 아마 전반적으로 다 그냥 보여주신 것 같아. 다 노태우 같은. 다 노태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6.29 뭐 자유민주주의 그 이거는 최규하고 전두환 그러니까 5.18 관련해가지고 두 사람이 증언을 안 했거든요. 아마 그런 거 좀 한 것 같고 89년도 60의 이런 초반의 모습들 이것들을 패션쇼로 하신 건가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저 두 번째 거는 뭐야? 여기요?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똑같죠? 윤석열 지금 외침이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방망이 들고 저기 로마 전사처럼. 그러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이제 뭐 종북좌파 색출하겠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윤석열이 딱 그거지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최규하고 전두환 50 관련해가지고 그 증언 막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비판한 것 같고 이런 건 뭘까요? 이거는 이건가? 러시아 아까 말씀드렸죠. 7.3 이후에 공산권하고 외교하거든요. 헝가리하고 제일 처음에 하는데 아마 그런 모습들 그리는 것 같고 노태우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네. 자고 있고. 자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요? 국민들은 웃기지 마라. 뭔가 엄청 하고 있는데. 너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화려하게 이야기하는데 패션쇼를 하는데 아무 관심 없다. 국민 관심 없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이게 1월 18일 만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1월 19일 이게 참 어이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평도 그렇고 당시 분위기는 이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 많이 그려진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도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사까지 쭉쭉 따라가는데 나중에 다 무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물론 여성단체는 무죄 나온 것에 분노하거든요. 근데 제가 무죄 나온 과정 중에 기사들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여성 성추행 문제하고 사실은 좀 느낌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 어떤 사건이냐면은 좀 오래된 사건이에요. 이게 1월 19일 날 만평을 썼지만 이 사건은 사실은 훨씬 더 앞에 있던 사건이거든요. 우선 1월 16일 날 기사를 보면은 이게 원래 88년 12월 29일 날 첫 보도가 됐어요. 88년 12월 말에 벌써 한 보름 전이죠. 그때 있었어. 근데 이게 1월 16일 날 기사가 된 거죠. 동아일보에서 다방 여정원이 2명의 경관한테 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폭행은 성폭행이에요, 성폭행. 그래서 여성 단련체가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대구에서 벌어진 거예요. 대구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름이 나와. 강정순. 강정순이라는 피해자 이름 나오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가해라고 지목한 경사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우선 난 이게 참 이상했어. 그래서 야 웃긴다. 피해자는 이름을 공개하고 가해자라고 하는 경찰들은 뭐 김모 경장 한다거나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름 공개돼요. 김정부, 백승근이라고 이름이 공개되는데 내가 처음 보고는 이거 참 말이 안 된다 했어. 그래서 요 기사와 관련해가지고 한사님이 19일날 만평을 쓰신 거죠. 이렇게. 왜냐면은 18일날 한겨레 기사가 있었어요. 다방 여정원 경찰 집단 추행 고소 사실무근 팽팽 여성에서는 인권 차원 강력 대처하겠다. 경찰은 수치한 여자 보호할 뿐. 제가 이거 보면서 처음에 왜 의아했냐면 집단 성폭행 성추행 했다는데 장소가 어디냐? 난 처음에는 뭐 다방이나 어디 가갖고 뭐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이 여자가 술 취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술 취한 여성을 경찰서에서 이렇게 데려가서 있던 거였고 여성은 술 취한 나를 두 사람이 뭐 덮쳤다. 동시에 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장소가 이게 말이 되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여성이 불고지 이 무고죄로 구속이 돼요. 오히려 구속이 되기도 해. 그런데 나중에 이 여성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단체는 어떻게 하냐면 올해 여성운동 인물로 만들어요. 강정수 씨. 혹시 제가 지금 막 진행을 하는데 느낌이 제가 이 여성이 진짜 피해자가 맞냐? 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방송 보시는 분까지 제 입장에 동조해서 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몰라요, 이거는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여성인가요? 예, 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이때 와갖고 이런 막 뭘까 여성운동의 아주 상징같이 이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운동 올해 인물로 나오잖아요. 강정수 씨 나오잖아요. 법정투쟁 통해 몰랐던 사회 문제에 눈 떴다. 여성에 대한 성유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사실은 이때는 굉장히 영웅처럼 되는 거죠. 이 89년이야. 그런데 90년에 가잖아요. 경찰의 성폭행 무고 혐의 다방 여정원 2심에서 무죄가 나와요. 무죄가 나와. 원래 이 여성이 구속이 된다니까요. 무고로. 근데 이제 무고는 아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와. 기사를 보면 대구지법 형사 2부는 16일 경찰 간의 다방 종업원 성폭행 사건 관련 무고죄로 기소된 강정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왜? 강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강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 보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건 뒤 관련 경찰관의 태도 등으로 미뤄볼 때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2월 17일. 2월 21일. 다방 여정원 성폭행 경감 무혐의가 돼요. 근데 이 여자는 무고죄가 무죄가 나왔는데 또 경찰관들은 또 아예 무혐의가 돼버려. 무혐의가. 그러면서 이제 여성사실 반발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볼게요. 대구 여성에서 뭐라고 하냐?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찢겨진 옷, 의사의 진단서, 채모 등의 물증이 있는데도 두 경찰관이 성폭행했다는 확증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비난했다. 또 이들의 단체는 정부의 성폭력 범죄의 엄중 처벌,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 같은 걸 요구하면서 성폭력 특별법 문제 같은 게 이제 대두가 되거든요. 이렇게 사건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2명은 결국 나중 이 무혐의로 그냥 끝나버린 사건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법적으로는 진실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아마 여성계에서는 그 정부가 경찰한테 봐준 거다. 둘 다 무혐의예요? 그런 식으로 둘 다 무혐의인 거지. 둘 다 무혐의가 된 거지. 이런 거.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양쪽 얘기가 다 일리가 없진 않아요. 경찰관도 말도 일리가 있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우선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서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 아니야. 두 경찰이. 이게 나는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 장소가. 숙직식 이런 데인가? 아니 유치 아까 이게 얘기하잖아요. 무죄 나온 이유가 이 여자가 뭐 보름 이 수갑이 채워진 채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 사건 뒤 경찰관의 태도 등으로 미뤄올 때 고소 내용이 뭐 허가를 구해 얻다가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내가 자세히 안 찾아봐갖고 보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요 그림이 나온 거야. 아까 그림은 이런 거죠. 직업은 그 경찰에다가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게 여기 윤관 피해 강량 현대 노조 피해 노동자 이렇게. 근데 검찰이 이제 강간한 사건은 있었잖아요. 조사하다가. 그래요?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니, 물론 이 시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가 여성 그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사를 하다가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장소가 검찰이었던 조사. 네. 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그게 저도 인식이 바뀐 게 옛날 같았으면 이거 봤으면 무조건 그 피해 주장하는 여성 입장에서 봤을 거야. 근데 지금 시대에서 이 완전히 이런 미투 완전 사회식 미투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지금 뭐 증거 같은 필요 없는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걸 경험하면서 다시 이때를 보니까 물론 이때 성범죄라든가 남성들의 의식이 사실은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형편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청춘이 많았고 또 사실은 이런 거 많았는데 모르겠어. 이거 보면서 냉정하게 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그럴까? 무조건 피해자일까? 무조건 가해자일까? 이게 나 헷갈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이게